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코로나19에 멈췄던 차 판매, 코로나로 다시 달리는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올 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최근엔 전염병 확산으로 되레 호황을 누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여행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자국 내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차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부진이 예상됐던 자동차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공장이 문을 닫고 또 영업망이 차단되면서 생산과 판매에 타격을 입었던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는 판매 지표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성장주가 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로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난주 이 코너에서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미국 대표적인 테크주로 대표되는 성장주들이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인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이 성장주가 불안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네.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5대 테크주의 평균 PER이 27배, 8배까지 갔거든요. 거의 닷컴 버블 직전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일단 비싸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항상 이제 성장주는 저금리를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장기금리가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성장주의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배팅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큰 손들이 콜옵션을 대거 사면서 성장주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더라라는 이제 얘기들이 퍼지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지금 미국 성장주의 기반을 조금 흔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가치주로 다 옮겨 탈 것인가? 그러기에는 가치주가 그동안 이 반등 국면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외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가치주에 대한 믿음, 반등 믿음 조금 아직까지는 석연치 않다라는 심리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과도기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로 옮겨 타는 그 과도기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주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들이 대표적인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종목으로서 자동차주에 대한 어떤 추천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K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예 용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성장주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어떤 산업 섹터에 있다 보니까 가치주로서의 특성이 좀 굉장히 강하죠. 종목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의 산업 그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동차는 다양한 어떤 그 전기 전자제품들이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자장치들이 집약돼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디바이스 역할을 자동차가 해주고 있거든요. 네. 또한 이제 친환경 그 에너지와 맞물려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새로운 섹터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전통적인 가치주로서의 측면 플러스 장기적인 성장주로서의 어떤 산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주 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과도기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어떤 그 추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의 어떤 과도기 국면에서 성장주적인 측면, 또 가치주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자동차주가 역시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최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자동차주의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한 편이죠. 맞습니다. 뭐 자동차주가 덜 오른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언뜻 있으실 텐데요. 네. 실제 주가 상승률로 보면 물론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에 비해서는 뭐 크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한번 표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 3월 20일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최저점이었죠. 네. 저점 대비해서 지금 164%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된 거죠. 97% 상승을 하는 양상이 보였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면서 한국 증시도 오르내림을 좀 반복을 했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네. 현대차 지난 주말 종가가 17만 1,500원. 지금 마지막 이틀간 외국인들이 현대차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기아차 역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주가가 상승했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 저점 대비한 지금까지 흐름 또 가장 최근의 흐름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자동차주인데 이 자동차주를 둘러싼 국내외 지표들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기사를 우리 앵커분이 읽어주셨지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타인과의 접촉을 적게 해야 되는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기 차를 이용해서 차 내에서 이동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계속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대중교통보다는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자기 차, 자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행을 가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해외여행 길이 막히다 보니까 자국 내에 여행을 해야 되고요. 자국 내 여행은 기본적으로 항공기나 기차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훨씬 많다라는 네. 점에서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게 대표적인 그 시장, 미국, 중국 이 두 나라 G2 마켓에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마나임 인덱스라고요. 미국의 중고차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중고차가 시장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고차가 사실은 신차보다도 훨씬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시장 전체적인 벤치마크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마나임 지수가 8월에 163을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네. 2달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2달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지수 내에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픽업 트럭, 또 고급 승용차,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비싼 섹터군의 제품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20% 이상 가격이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차 가격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큰 시장, 중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 중국 시장 내에서도 역시 승용차 소매 판매가 굉장히 강합니다. 8월에 170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1년 전에 비해서 8.9%나 늘어났고요. 이건 이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판매된 그런 예. 수치를 기록한 거고요. 물론 이제 1월에서 8월까지 오늘 들어서 1월 8월까지는 한 15% 감소를 했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서서히 판매량 반등이 일어나면서 연간으로 보면 한 6에서 8% 정도 감소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모멘텀상으로 하반기는 계속적으로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국 시장도 한번 보시면 국내 자동차 판매 수요 지금 1분기에 38만 대, 한 7%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가 되니까 45만 대, 18.8%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예. 전 세계 주요 국가, G20에 들어가는 20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2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플러스로 돌아선 국가가 우리나라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좋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두 시장, 중국,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지표가 좋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시장 주요 시장인 뭐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지금 자동차 관련한 판매 관련한 지표들이 양호하게 네네.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 이익, 기본적으로 이거는 코로나 그 감염병과 추세와 이제 관련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굉장히 진정된다 하더라도 네. 해외 여행 자체는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관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해외 여행에 썼던 경비들이 대부분 국내의 자동차
자국 내의 자동차 관련 지출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해 해외여행 경비가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일부분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 해도 예. 자동차 시장의 전체적인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해외여행 경비 50조는 우리나라 한 해 자동차 매출 시장 규모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 판매 수요가 늘어날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반기에 자동차 시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그 기대 요인이다라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고속도로 통행량은 늘어나는데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이용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언택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 판매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하반기에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국내 자동차 수요가 2분기에 일단은 증가를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도 전망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공이 올해 원래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이 40에서 50% 늘어날 것이다라고 관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 변수를 제외하고 본다면 현대 기아차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인데요. 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됐었거든요. 언젠가 이게 다시 상향 조정으로 턴어라운드 할 때쯤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네. 따라서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위로 다시 올라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차 실적 전망치가 위로 올라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석 달 전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조 3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난달에 3조 6,600억 정도로 한 3천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 8천억이거든요. 지금 최근 석 달 전부터 매달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실적도 좋지만 매달 실적 전망치가 위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말은 현대차에 대한 전체적인 심리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적 전망치는 기본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일정 부분 감안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도 현대차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5조 7천억 정도 나옵니다. 이 좋은 실적 올해 영업이익에서 네. 무려 86%가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차의 영업이익 전망치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올 하반기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지금 석 달 전만 해도 1조 5천억 정도 되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1조 7천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2조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공이 실적 모멘텀 자체는 하반기 내년까지 굉장히 살아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컨센서스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 폭도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인데 끝으로 간단하게 좀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현대차, 기아차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린 뉴딜에서 우리 정부가 이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그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를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총 1조 6천억을 투입해서 전기차, 수소차 11만 6천 대를 보급하겠다. 앞으로 5년간이요. 또 노후 차량을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할 경우에 6천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한 그 12조 원이 넘는 돈을 이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그러니까 2조 원이 넘는 돈, 예. 1조 2천억이죠. 네네. 1조 2천억이 넘는 돈을 시장에 투입하면서 현대 기아차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를 이 시장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수소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현대차 올해 지금 전기차 11만 대 정도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2배가 되는 22만 대 판매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수소차 같은 경우 올해 12,000대인데 내년에 2만 대
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 현대차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 신차들을 추가로 계속 내놓는다는 그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차의 실적 모멘텀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정책적인 수혜를 입어서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가질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존 가치주로만 보였던 자동차주가 지금은 성장주로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